그러면 이번에는 그 좋은 주식, 우리가 사실 뭐 1등주를 사라 뭐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그냥 그런 얘기하면 삼성전자만 떠오르고 네.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예민수 앵커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주식, 기업,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판별하시나요? 저희 딸이 대학교 4학년인데요. 네. 올해 지난해 이제 투자를 해서 삼성전자를 몇 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아빠는 왜 삼성전자를 안 사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삼성전자보다 투자하기 더 좋은 주식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좋은 주식을 선별하는 기준은 각자 다 다르죠. 예,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이제 취사 선택의 문제인데요. 저는 이제 또 책을 좀 읽고 이러면서 제가 좀 정립해 나가는 것들은 역시 버핏이 얘기한 것처럼 그 회사만의 독점적인 노하우, 이제 소위 경제적 해자라는 거죠. 해자가 있는 기업. 그런 기업이 우선시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유능한 해자를 가지고 있는데, 해자는 이제 옛날 성의 연못, 파놓은 연못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연못에 악어도 집어넣고 피라냐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유능한 해자만 있어도 성을 웬만큼 지킬 수 있는데 그 안에 유능한 성주가 있다. 좋은 CEO가 있으면요, 이 기업은 정말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과연 얼마짜리냐를 알고 있어야 돼요. 적정 가치. 네. 삼성전자는 얼마짜리야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현대차는 얼마짜리야, 현대모비스는 얼마짜리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 방법을 통해서 잡아야죠. 증권사 목표가가 있는데 목표가까지 가는 주식은 100종목 중에 한두 종목밖에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걸 PER로 보시던 PBR로 보시던 또 혹은 소위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해서 하시던 뭐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이 주식은 얼마짜리 주식에 갈 수 있어라는 자기만의 계산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 때 버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 그 기준들을 좀 개인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적정 가치를 사실 우리가 수학적으로 네. 이게 푸는 거는 아마 초보자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여러 가지 형태로 그 믿을 만한 분들이 내놓는 정보들도 또 많이 있잖아요. 요즘 네, 유튜브라든가 뭐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뭐 증권사도 나오고요. 네. 근데 이렇게 제가 보니까 증권사의 리포트는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불신이 쌓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안 믿더라고요. 증권사 자료들을 제가 많이 소개하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불신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일단은 나쁜 의도로 사용하는 분들이 분명히 과거에 좀 있었겠죠. 그 회사의 리포트를 써야 되니까 자기 회사와 관련 있는 회사면 좋게 써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혹은 정말 뭐 만에 하나겠지만 자기가 리포트를 쓰고 나서 그 주식을 누구한테 알려줘서 사게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자기들끼리 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리포트를 만들어 내시는데 다만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요. 또 이제 부정적인 리포트를 한국에서 쓰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좋은 얘기를 많이 쓰고 이제 투자자들이 취사 선택할 문제죠. 아, 뭘 좋게 보는, 이 사람은 뭘 좋게 보네? 논리가 되네? 모르는 얘기를 하네? 아니면 이 사람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그거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 주가를 이렇게 과하게 평가할 수 있어? 미래 이익을 이제 적정 주가를 맞추기 위해서 근거를 갖다 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내년 이익의 PR이 20배니까 얼마가 아니라 주가를 10만 원 맞추려고 하니까 내년 이익을 답이 안 나와. 그러면 이제 2022년, 23년의 이익을 땡겼습니다. 네. PER로 설명이 안 돼. 그러면 PBR을 갖다 씁니다. 그걸로 설명이 안 돼? 외국 기업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취사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수학은 아니고요. 산수 수준인데요. 자기 자신만의 이 회사는 얼마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8.15 우리 원유톡 열심히 시청하시고 책도 사보시고 좀 제가 외람된 말씀드리면 이 기업의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를 모르신다면 계산할 수 없다면 투자하지 마십시오.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네. 모르는 거는 그냥 행운이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네.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뭐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듣는 이야기들 네. 혹은 뭐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는 이야기들이 참고가 돼서 그냥 막연하게 이건 싸, 이건 엄청 오를 거야, 맞아요. 이런 기준으로 하잖아요. 네. 이러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면에서 투자자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방송 중에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많죠. 예. 가짜 뉴스도 많고요. 네네. 사실은 정보에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죠. 좋은 정보하면 또 우리가 이제 이미지 자체가 나만 전해 들은 이야기 이런 걸로 정보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좋은 투자의 아이디어, 지식, 정보 사실은 굉장히 갈급해 하고 있는데 주변에 또 너무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소위 이제 정보와 소음과 신호를 구별해내는 게 중요하죠. 이게 정말 길을 가다 보면 뭐 빵빵빵빵 소리 나고 누구 부르는데 쳐다보면 나 부르는 건 아니고 뭐 소음이 길에 가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정말 이 신호가 뭔지를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방법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우리 뭐 8.15 머니톡이나 많은 좋은 정보들을 제공하고 계셔서 굉장히 정말 제가 유 대표님께도 정말 임 대표님께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좋은 정보들을 많이 보시고요. 어떻게 하면 사실 홍수가 나면 물이 엄청 주변에서 물에 휩쓸려 가는데 마실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많은 정보를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를 고민들을 반드시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하면서 좀 겁날 때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출연자가 이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잘 얘기하면 사실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좀 검증, 그러니까 좀 반대되는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의 의견도 좀 듣고 비교해가면서 자신의 판단을 내리면 좋은데, 이 사람 괜찮네 싶으면, 이게 괜찮아? 이 주식이 괜찮아? 그러면 바로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럴까요? 임 대표님. 글쎄요, 왜 그럴까요? 자기 안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사고 싶은 마음? 사고 싶은 마음, 이 기업을 좋게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주가는 앞으로 오를 거라는 얘기를 누군가 해 주길 원하는데 그분이 해준 거예요. 시장 잘 보시네. 근데 만약에 나중에 틀리면?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틀리면 이제 그분의 탓이 되는 거죠. 탓을 하겠죠. 이제 내 안에 욕심이 함께 동조를 하기 때문에 박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영상 시작할 때 네. 바꿨어요. 네. 뭐라고 문구를 바꿨냐면은 이거는 개인 우리 출연자의 의견이고 네. 반대되는 분의 의견을 들으신 다음에 최종 판단하시라고. 좋은데요? 네, 그런 글을 항상 경고 문구처럼 이렇게 네. 떠오르는데 이렇게 보면은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은 어떤 이유로인가 이렇게 호감을 갖게 되면은 그냥 무조건 확증 편향의 어떤 성향이 생기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겠죠. 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심리를 거스리는 게 이제 성공하는 투자자의 심리겠죠. 네. 예. 쉽지 않죠. 그래서 저보고 그러면 당신 그렇게 나와서 떠드는데 주식 투자해서 돈 벌어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투자를 조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전엔 사실 제가 방송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말씀하는데 저는 이제 기자 생활하고 방송하면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거의 지금도 뭐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그런 걸 인간 심리나 이런 걸 좀 해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고 지난해에도 보면 저도 투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1년 동안 돈을 많이 벌었다가 아니라 전보다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았는데 시행착오를 겪어봐서 내가 이겼는데 이런 조그만 결실을 갖게 되는 거죠. 네. 하여튼 현장 감각이 생기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시면서 주린이 분들은 자신의 판단, 따라하는 게 아니라 네. 자신의 뷰를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도 제가 걱정되는 댓글들이 많아가지고. 아니, 우리 존니 대표님이 그 얘기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서 하시대요. 제가 인터뷰 많이 했지만 굉장히 감명적인 얘기가 여러분 투자에서 전문가 의견 믿지 마시고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세요. 여러분 전문가예요.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와닿던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분야를 그렇죠. 팔아서 전문가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들 이제 의존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주식이 참 누구 말 듣기 어려운 게
이제 임 대표님이 저한테 A 종목 대박 날 것 같으니까 방송 끝나고 이거 사세요 말씀하셨어요. 샀는데 주가 올라요. 그러면 전화해야죠. 아 대표님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떨어졌어요. 아니 올라간다며요. 몰라요 나도. 끊임없이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신이 결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변동사항이 생기면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맞습니다. 대로. 그게 그 돈을 잃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하여튼 투자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또 이러한 원칙들을 하나씩 지키다 보면 또 가장 쉬운 게 투자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돈 버신 분들은 어쨌든 간에 그런 제가 아까 왕관의 무게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런 고통과 시행착오를 다 겪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 걸 이기는 분들이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승리하신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워낙 주린이 분들이 새로 많이 들어오셔서 또 주식시장에서 주린이 아니더라도 적당히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좀 잘못된 투자 습관 때문에 항상 돈을 잃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하여튼 그 자신만의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올해에는 2021년에는 자신만의 어떤 투자 원칙을 세워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공감합니다. 네. 그럼 이번엔 우리 예민수 박사님이 이제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그 투자자를 위해서 이제 100권의 책 읽기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책 읽기 참 재미없는 주제죠.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또 댓글로 네. 투자 처음 할 때 지침서로 삼을 만한 책이 뭡니까? 이런 얘기 많이들 하세요. 그러시군요. 네. 네, 다행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2019년에 한 해 동안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전에 꼭 읽어야 될 책들을 이제 야심차게 100권을 선정해 가지고요. 100권의 내용들을 제 개인 블로그에다가 이제 서머리를 좀 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서머리만 하면 뭐 큰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투자 업계에 있으면서 가진 생각들을 갖다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한 100권 정도 책을 읽으면 투자를 좀 관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정말 굉장히 그 잘한 일이고요. 근데 또 이런 겁니다. 이제 100권의 책을 근데 책을 읽으면 그러면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책을 읽으면.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더라. 워렌 버핏의 친구인 그 찰리 먼거가 있는데요. 찰리 먼거라는 인물이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인데 먼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버핏과 내가 얼마나 많이 읽는지 여러분들이 알면 뒤로 자빠질 거다. 그 지금 나이 90이거든요. 네. 80대 90대 노인들이 그냥 앉아가지고 여러 리포트 책을 엄청 읽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권의 책을 제가 뭐 워렌 버핏부터 해가지고 투자, 철학, 심리, 멘탈 이런 것까지 쭉 100권의 책을 정리를 했고요. 생각은 저는 그런 거죠. 100권을 다 안 읽어도 100권의 책을 제가 그래도 조금 가이드 해드리는 책을 읽다 보면 100권부터 읽어 나가기 시작하면 이거야. 나의 투자 철학은 여기야라는 멈추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 지점까지만 가시게 되면 예를 들면 책값이 한 2만 원 정도 하나요, 요즘? 평균? 한 17,000원 정도 네네. 하지 않나요? 그러면 18,000원? 100권이면 170만 원인가요? 네. 170만 원인데, 예를 들면 30권에서 멈췄다고 하면 50만 원만 투자하고 투자의 철학을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100권의 책을 쭉 정리를 해놨고, 저 스스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또 많은 분들이 와서 봐주시고 해서, 저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00권의 책은 제가 다 정리를 했지만, 100권부터 읽어 나가면서 한 49권에 딱 멈췄을 때, 이거다, 투자는. 소위 좀 득도라고 하면 너무 교만한 얘기고요. 뭔가를 투자에 대해서 지침을 확 잡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성격이 급하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난 빨리 돈 벌고 싶은데 언제 그 책을 읽을 시간이 있어? 네. 종목을 알려줘.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어떻게 그런 급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종목을 알려드리면 되죠, 뭐. 그리고 종목 투자에서 돈 벌기가 쉽지 않다는 걸 이제 아시면 되죠, 뭐. 그죠? 결국 손해를 보게 되면 네. 이렇게 저렇게 앞만 해봐도 결국은 내 실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수업료를 이제 얼마나 적게 내느냐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경험이 많으신 분들 네. 혹은 그 과정을 겪으신 분들은
그냥 이런 말씀을 편안하게 하시거든요. 네. 결국 답은 이거야. 근데 이 사람의 어리석은 마음은 나는 다를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다 마찬가지죠. 네. 네. 그러면서 자꾸 그 반복적인 그런 어떤 오류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사실은 대다수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조금 좋아지면 되고요. 그러니까 올해 또 조금 좋아지면 되는 겁니다. 조금씩 진보가 있어야죠. 삶이 여기죠. 투자도 마찬가지고. 장기적으로 보고. 네. 투자가 저는 이제 투자만큼 좋은 잡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버핏이 29년생인가 30년생인가 돼요. 지금 우리 나이로 이제 91살, 2살이고요. 그 옆에 있는 찰리 먼거는 26년생인가 돼요. 이제 95, 6세인데도 아직도 투자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칸이라는 분, 그분은 103세에 돌아가셨는데 102세까지 자기 출근하면서 투자했거든요. 근데 네. 투자라고 하는 게 한 번에 돈 벌어서 때려치는 게 아니라 평생 할 수 있는 이제 직업이고 정말 도전해볼 만한 일이고, 그래서 이제 투자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투자는 1박 2일이 아니다. 네.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해야 될, 할 수 네. 있는 일이니까, 기술이니까 네. 지금 천천히 그걸 배워나가는 게, 실력을 쌓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렇다면 그 100권의 책들 가운데서 좀 이렇게 2021년도에 맞는 우리 주린이들이 좀 추천해 줄 만한 주린이들에게 어떤 책이 있을까요? 네. 책이 주린이 얘기하시니까 부담이 탁 되네요. 책들이 두꺼워서. 네. 일단은 아마 투자하시는 분 가운데 긴 지평에 투자를 하시는 분보다는 짧은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가운데 훨씬 많은 비율이 트레이딩을 하실 거거든요. 네. 또 물론 많은 분들은 죄송한 말이지만 내가 투자하고 있는지 트레이딩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 매매,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알렉산더 엘더가 지은 책 가운데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심리 투자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아주 조금 두꺼워서 문제인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알렉산더 엘더는 네.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이분이 이제 러시아에서 망명한 정신과 의사인데요. 정신과 의사, 미국에 망명해서 의사 생활하면서 투자를 했는데 투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의사짜리 치고 투자를 하시는 분인데요. 그러면서 트레이딩을 합니다. 투자만큼 좋은 직업이 없다. 투자는 자기가 돈 벌어서 가고 싶은 데 가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면서 이제 정신과 의사니까 멘탈이 강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멘탈에 관한 얘기들도 많이 하면서 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가? 트레이딩이 보통 우리는 매매는 나빠. 장기 투자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다. 트레이딩이 아주 너무나 흥미로운 일이다. 트레이딩이라는 게 왜 해야 되고 트레이딩을 어떻게 그러면 실제로 뭐 기술적 차트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3단계에 거쳐서 3중 스크린 매매 전략이라고 해서 실제로 투자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멘탈을 어떻게 이길 거냐. 자기도 처음에 엄청 깨졌다는 거예요, 투자.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을 우연히 알게 돼서 갔는데 거기서 자기가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요? 비슷한 속성이 있다는 거죠. 막 끊지 못하고 막 따라가게 되는 거. 그거를 이제 이 정신과 의사가 소개해주는 책인데요. 아마 정말 책값 아깝지 않을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심리 투자 법칙. 그 전에는 이 책 제목이 나의 트레이딩 룸으로 오라 했는데 개정판으로 나왔어요. 같은 책이에요. 그 책을 읽으신 분들은 굳이 안 읽으셔도 됩니다. 네. 출판사는 눈에 익네요. 네. 그 또 다른 하나 또 소개해 주신다면? 오렌 버핏 책은 뭐 한 권 소개를 해드려야죠. 그래서 이제 100권의 책 가운데 버핏 책을 제가 소개한 게 한 4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투자에 현존하는 그렇죠. 대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버핏과 동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도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렌 버핏 얘기는 아마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을걸요. 투자하는 분들 오렌 버핏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오렌 버핏에 관한 책이 너무 많다는 거. 그 다음에 오렌 버핏이 직접 지은 책이 소위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말로 1도 없다는 거.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네. 다 이제 오렌 버핏이 이렇다더라, 카더라, 오렌 버핏의 투자 전략 이런 게 오렌 버핏이 쓴 책은 한 권도 없습니다. 이제 스노우볼이라고 전기 작가 통해서 자기 자서전 몇 년 전에 한번 두꺼운 책 썼잖아요. 네. 그걸 말고는 오렌 버핏이 나는 이렇게 투자해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렌 버핏의
투자 법칙 전략해서 이제 읽다 보면 막 내게 아닌 것 같은 느낌들이 많이 들어요. 제대로 파악을 못한 느낌. 네, 그런 가운데 제가 워렌 버핏의 초우량주 투자 전략이라고요. 네. 류젠웨이라는 중국의 그 증권사 다니는 브로커예요, 이분이. 이분이 이제 석사 논문 쓰다가 워렌 버핏 하면서 버핏에게 책 좀 써도 될까요? 오케이 해서 썼다는데, 이 책이 버핏에 대해서 굉장히 버핏의 투자 철학을 관통하고 있어요. 주식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초우량주를 사라.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성적으로 생각해라. 언제 살 거냐? 안전마진을 생각해라. 포트폴리오 어떻게 하느냐? 분산 투자, 집중 투자, 한 바구니에 담아라. 집중 투자해라. 주식 보유 원칙, 죽을 때까지 주식 안 판다. 장기 보유해라. 이 5가지 키워드로 쫙 정리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워렌 버핏의 책 가운데 올킬입니다. 이 책 써서 보시면 쫙 정리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번 너무 궁금해지는데. 쫙 정리가 됩니다. 네. 네. 또 마지막 세 번째 책은요? 마지막 세 번째 책은 제가 이제 100권의 책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49번째에서 개인적으로 멈췄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책에서 딱 멈췄는데요. 그래요? 폴 오팔라가 지은 기업가처럼 투자라는 책인데요. 폴 오팔라는 우리 킹코스라고 그 인쇄 업체들 있잖아요. 지금은 많이 인쇄 업체가 생겼지만 그 프랜차이즈 인쇄하고 재본도 하고 그거 이제 창업자인데요. 그분이 이제 그 회사는 팔고 지금 이제 투자 회사를 하는데요. 100권의 책 가운데 한 권만 뽑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폴 오팔라의 책을 뽑습니다. 기업가처럼 투자라는 건데요. 투자할 때 이것도 사실 좀 남 얘기 같습니다. 투자할 때 당신이 투자한 회사는 당신이 삼성전자 이지용 부회장은 뭐 몇백 조 했지만 당신은 8만 원짜리 10주 80만 원 샀어? 당신 회사로 생각해. 당신도 주주잖아. 내 회사처럼 기업을 분석을 하라는 거랍니다. 그래서 기업가형 투자자는 투자를 사업으로 본다. 그 다음에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인기 투표하는 투표 계산기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다. 가치를 잰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가형 투자자는 내재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자신만의 실질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얼마짜리 주식인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구구절절 하고 있는데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책은 절판입니다. 이런 좋은 그래요? 책을 왜 대표님이 좀 한 권 사서 좀 내주세요. 아니 어떻게 근데 절판된 책을 어떻게 구하셔가지고 저도 이 책을 중고 책을 샀거든요. 네. 저 같이 사무실을 쓰는 분의 책꽂이에서 기업가처럼 투자하라. 두껍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뽑아서 봤는데 와,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중고서점에서 샀는데요. 이게 절판됐는데 한 16,000원 정도 정가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중고서점에서 12,000원, 14,000원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뜻하신 분이 있다면 이 책을 12,000원 주고 사시면 저는 12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조금 과장하면 12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12,000원에 사셔서 당신이 책 사서 12,000원에 샀는데 별거 없더만 그런 분은 저한테 가져오시면 제가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저기 MTN 지금 방송하시니까 MTN 게시판에다가 글 달면 되나요? 안 됩니다. 저한테 오시면 제가 다른 책을 드리던 책값을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자신 있게 추천해 주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뭔가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교재 같은 그런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책을 많이 찾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해 주신 이 세 권의 책, 뭐 굳이 100권을 안 읽어도 이 세 권 가지고 압축해서 좀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되죠. 100권은 100권대로 가고. 100권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많이 읽으시면요. 그러니까 보통 이 책도 이런 걸 읽으시려는 것 같아요. 뭐 급등주 따라잡기. 뭐 한 번에 뭐 얼마로 몇 억 벌었다. 이런 책은 죄송하지만 책 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나는 뭐 얼마로 얼마 벌었다. 그분이 버신 거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어떻게 하면 구체적인 것만 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사실은 투자 심리, 역사, 소위 문사철을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권만 읽지 마시고요. 아마 읽다 보면 책은 좋은 게 그런 거 아닐까요? 책을 한 권 읽다 보면 책이 책을 소개해.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저도 들은 얘기가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그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주식 관련된 책을 공부하기 위해서 사는 거라면 네. 제일 재미없는 책 가운데서 정말 훌륭한 책들이 많다.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네, 오늘 또 좋은 책까지 소개해 주셔서 이 방송을 보시는 그 주린이 분들은 아마 이 참고서의 역할 해줄 수 있는 충분한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현재 MTN에서도 지금 프로가 어떻게 되시죠? 예, 머니투데이에서 출발 마케돈. 출발 마케돈 몇 시에 하는 거예요? 그 방송은? 아침에 7시 반에 하고요. 아침에 하는 방송이네요. 그래서 또 10시에도 하고 오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 MTN에서 방송하고요. 또 유튜브도 뭐 여기저기 많이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민수의 주식 라이브 쇼라고요. 홍보 좀 직접 하시는 채널이에요? 제 개인 채널도 있고요. 한국증권TV라는 곳에서 예민수의 주식 라이브 쇼를 매일 1시간씩 하고 있는데 너무 즐거워요. 재밌어요. 8.15 머니톡에 비하면 뭐 정말 조적지열이지만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시간 되면 들러주십시오. 네. 네. 하여튼 워낙 오랫동안 이 방송 기자로서 그 다음에 또 경제 방송의 앵커로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시장을 보는 뷰가 되게 폭넓고 중립적이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확인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인사이트를 함께 해주신 예민수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